여자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보험사고 무작정 입사 지원을 했을 때 중요한 건 느린 점. 이게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왜 좋은지 모르고 내 실력은 친구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 나라 모르는 게 더 많은 사람이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이 일을 하면 안 되겠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또 이 직업이 한 가지의 기준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 잠깐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현재 슈페리어 사업부에서 영업 총괄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천보영 이사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험을 하는 분들 중에 정착을 잘 못하고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일하는 어떤 꿈과 희망, 또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네. 우리 천사님께서는 네. 보험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너무 오래되긴 했는데요. 네, 제가 20대 중반 때 결혼하고 제가 첫 애를 낳고 1년째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경제적으로 조금 많이 힘들 때였었거든요. 전 디자인과를 나왔어요. 네. 그래서 디자인과로 하는데 갑자기 보험으로 애를 낳고. 예. 근데 사실 그때 나이가 너무 어렸고, 그리고 제 주변에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선배님이라든지 뭐 언니라든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단순하게 인터넷에 조회를 해봤어요. 인터넷 네. 조회를 해서. 여자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올라와 있던 게 보험 설계사. 사실 그때는 전 보험 가입된 것도 없었고 보험 설계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정확하게 인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이거구나. 나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시작했던 계획이었거든요. 돈을 많이 버셨어요? 아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첫 직장을 선택할 때 사실 뭐 어디 보험사가 있는지 뭐 어떤 보험사가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SNS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때는 유일하게 그거를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잡코리아? 검색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 회사를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삼성생명이 될 수도 있고 교보생명이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그 사이트에 올라와 있던 회사가 아이유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는 S사로 좀 바뀌었는데요. 예, 그래서 유명한 회사죠. 그래서 무작정 입사 지원을 했고, 그리고 좀 신기했던 거는 입사 조건이었어요. 그래요? 입사 조건이 좀 특이했던 걸로 아는데 많이 까다롭고, 특이했어요. 그쵸? 그때 당시에는 2007년도, 8년도 이때였거든요. 근데 보통 보험회사에서 자격 조건을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 회사가 없었는데 제가 첫 직장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의 입사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거죠? 첫 번째는 여자에 관해서 전문대 조리사.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을 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자녀가 있어야 됐어요. 약간 이런 특이사항이 좀 있었어요. 저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세 가지의 조건에 합당하다는 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들어갔던 회사였었고요. 거의 대부분의 한 80% 이상이 다 남자. 그러니까 여자 그 설계사님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거기서 생활은 어떠셨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어떤 게 네. 힘들었어요? 왜냐면 사실 교육이 딱 거의 한 달 가까이의 모든 교육이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못 느꼈었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빠른 사람이 있고 좀 느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좀 느린 경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달에 받는 교육을 한 10번 더 받아야지. 네, 근데 그 한 달 교육 받았을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교육이 거기서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많이 힘드셨을 텐데 네. 거기서는 그러면 꽃을 못 피우셨네요. 그쵸. 많이 방황했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일을 안 했던 게 아니라 일을 엉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제대로 알아서 고객에 맞게끔 설계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또 설명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야 되는데 그냥
위해서 이렇게 설계해주면 그걸 왜 좋은지 모르고 판매를 하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내 실력은 신입 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판매는 하지만 급여는 나오지만 사실 어떤 보람 조금 커간다는 느낌? 그런 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곳으로 옮기신 걸로 아는데 네네. 그걸 결단을 내리신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보험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서웠었어요. 왜냐하면 근데 점점 모르는 게 더 많은 상태에서 고객한테 뭔가 판매를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했어요. 만약에 이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제대로 보장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고 혼자 할 수 있는 거에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아 나는 이 일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또 이 직업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회사로 갈 때에는 이직을 할 때 어떤 이제 기준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는 여러 가지 기준 다 필요 없고 딱 한 가지의 기준이 있었어요. 어떤 거예요? 환수가 없는 보험회사가 어딜까? 환수가 없는 보험회사. 왜냐하면 네. 제가 그 첫 직장에서 많이 판매를 했지만 해지라든지 청약 철회라든지 실효권이라든지 발생이 됐을 때 나한테 얼마나 큰 데미지가 있는지 그렇죠. 그런 거를 알려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했을 때 환수가 굉장히 저한테 크게 다가왔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걸 변제하려면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직장 갈 수 없었고 보험사를 가긴 가야 되는데 또 다시 이런 환수가 나한테 또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환수가 없는 회사를 찾자. 그런 회사가 있나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콜센터입니다. 아 콜센터. 네네.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선택한 직장은 이제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콜센터에서 제가 한 6년 정도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콜센터에서도 6년이면 굉장히 이야기가 많으시겠네요. 네.